부여로 바로 갈게요. 56페이지. 자, 부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야 할 내용 중에 부여, 옥조, 동해, 사만이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한 문제 낸지 두 문제가 그냥 통상 나왔어요. 아쉬운 부분은 이번 지방직에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내년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나오고 안 나오면 내년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부여갑니다. AD 1세기경 만주평야의 자리점 반농 반목구였다. 보통 BC가 있고 AD가 있죠. 이건 비포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거 기원 전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기원 후라고 봐야 되겠죠. AD 1세기니까 뭐야? 이제 막 시작됐다는 얘기죠. 우리 2021년이니까 대충 2200년 전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멀지도 않죠. 뭔가? 멀구나. 멀지? 자, 부여는 AD 1세기경에 예수님이 막 태어난 때쯤에 만주평야에 자리 잡은 반농, 반목, 선주국과 반농, 반목의 밑줄고요. 반투면 농사짓고 반은 목축업이라는 뜻이에요. AD 49년에 중국식 왕의 칭호를 요거 기출이에요. 쫙 밑줄 봅시다. 네. AD 49년 중국식 왕의 칭호를 처음 사용했다. 선비족 고구려와 대항하였고 후왕과 친교를 맺었으나 고구려 문제왕 때 병합되었다. 문제왕 밑줄 긋습니다. 대충 우리 수험생들한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러거든. 고구려 최대 전성기, 최대 땅을 많이 넓힌 시기 누군가에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강희수장이요, 장수왕이요, 다 틀렸어요. 문장이 최대 영토입니다. 네, 살짝 적어요. 문장 때 최대 영토를 가지게 돼요. 최대 영토는 문장 때입니다. 강희수장, 장수왕이 아닙니다. 정치제도 갑니다. 부연 왕 아래 사가가 있어서 제가이에서 중요 업무를 처리하였다. 제가이하에 왕을 추대하여 흉년에는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그만큼 왕권이 미약했다. 미약에 밑줄 긋습니다. 사가의 말, 소, 개, 돼지 밑에 그림만 봐주시죠.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죠. 이 네 개 부족에 의해서 국가의 총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걸 제가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또 왕이 있겠죠. 그래서 총 5개의 부족애들이 국가의 총재를 결정하겠다. 이걸 제가회의, 제자가 모두 제자, 모대자, 이 가자는 가라고 하는 단어는 부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5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다 이런 표현을 써요. 5개 부족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다. 연맹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부족 연맹국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충상하는 부족, 소를, 돼지를, 개를 충상하는 부족 국가를 나눴다. 오부족 연맹입니다. 부족 연맹체 장격인 왕이 세습이 있었으나 왕권은 미약하였다. 미약에 비쳤습니다. 부의 왕권은 되게 미약했다. 흉령이 들었다. 왕 잘리는 거 시키겠습니다. 왕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부족장이 있었고 대사자, 사자 등의 소 관리를 두기도 하였다. 제가의 사부족장이 모여 국가의 총대사를 결정하고 왕을 선출해 밑줄 긋습니다. 선출입니다. 왕을 선출합니다. 우리 선거하듯이. 선출하거나 폐위되기도 했다. 왕을 자르기도 했다는 뜻이야. 그만큼 왕권은 미약했다. 사출도 중앙의 가들은 따로 사출단 행정구역을 설정하고 각기 대사자, 사자를 두 직접 통치하여 중앙과 더불어 오부제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윷놀이 밑줄 꼽아 부의 통치 조직을 놀이로 만들었다. 사출도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왕이 있고 요 밑에는 하나, 둘, 셋, 4개 부족이 있다. 이게 사출도라고 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왕 해서 총 5부족 연맹체가 되는 거죠.
오부정 연명체가 됩니다. 그리고 얘들 별도의 행정제도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경우는 우리는 연맹국가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되는 게 이제 고대 국가식으로 발전돼야 돼요. 이렇게. 고대 국가에 나타나는 형태는 이렇게 되죠. 왕이 있겠죠. 왕이 있겠죠. 왕이 있으면서 어떻게 마가구가 저가구가가 족장 개념에서 이제 행정 개념으로 넘어오는 거야. 당겨볼까? 이렇게 당겨보죠. 지금 족장 개념에서 행정의 개념으로 나온다. 그죠? 계루부, 소노부, 뭐 전로부 이런 식으로 행정의 개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또 행정적이 있을 거고 여기는 중앙 부서의 관직명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중앙의 관직명대로 등장한다. 연맹국가 시기에 나타나는 관직과 중앙집권국가, 즉 왕에게 모든 권력이 밀집되는 시기를 나타내는 고대국가 또는 중앙집권국가라고 부른다고.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경제제도 갑니다. 농업과 목축, 반농, 반목, 말, 주옥, 모피 등이 특산물이었다. 사회신분, 왕, 제가, 호민 등은 지배층인 상우와 생산 담당 계층인 전직 등 부업을 맡은 일반 백성의 하오, 그 다음에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지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페이지 넘겨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되게 이제 솔직히 이 부분이 있죠. 이 페이지는 모두 다 기출이에요. 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기출이에요. 법률과 풍속가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뭐 아까 비슷하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절도죄 갑니다. 12배를 배상 이걸 일책12법이라고 한다. 일책12법이라고 한다. 남의 물건 훔친 걸 절도죄라고 얘기하죠, 보통. 절도죄. 불의한 나라가 일책12법. 12배로 갚는다. 이 책자가 꾸짖을 책자야. 누군가 잘못한 걸 어른들이 꾸짖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앞으로 그러면 안 돼. 꾸짖는 거야. 꾸짖는데 12배로 갚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다 파리바게뜨 빵집에서 너무 배가 고파 빵을 하나 훔쳐 먹었어. 걸리면 어떻게 돼? 12배를 물어내는 뜻이야. 어때? 좀 가하지 않아? 좀 가하지. 그 죄는 밉지만 배상하는 게 너무 많잖아. 12배라고 하는 거 너무 많지. 부여가 이렇게. 고구려도 일책12법이에요. 백제는 일책2법이에요. 좀 달라요. 이거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비교하는 게 나온다고. 선생님 왜 부여는 고구려 따라갑니까? 고구려는 왜 부여를 따라갑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재밌게 이렇게 합니다. 고구려 세운 사람 누구죠? 주몽이죠. 주몽은 어떻게 부여에서 왕이 다친 밀려 도망쳐온 왕자 출신이죠. 그죠? 이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 부여란 나라에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녔어요. 누가? 주몽이. 도망쳐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새로운 나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을 할까요? 모르는 걸 생판 모르는 걸 갖다 만들까요?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갖다가 만들 거 아니겠어요? 제도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몽은 부여의 제도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주도만한 땅을 하나 주고 나라를 하나 건국하라고 얘기할게요. 대답해봐요. 거기다 초등학교 만들 거거든요. 본인이 왕이 돼가지고 제주도만한 땅에다가 초등학교 몇 년짜리 만들 거예요? 초등학교 몇 년짜리 만들 거냐고. 4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뒤에 분. 중학교 몇 년짜리 만들 거예요? 고등학교 몇 년짜리 만들 거예요? 왜요? 익숙함. 내가 잘 아는 익숙함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의 제도 유사점 뭐야?
내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누구보다 잘하는 거야. 모르는 거 쓰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익숙함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훗날 백제도 어떻게 해요? 원조가 만들잖아요. 주몽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가 만들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여놈이니까 부여 제도를 따라가는 거야. 그 일부 틀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일적 12, 여기 일적 2법인 거예요. 그나마 현실적인 게 일적 12법, 일적 2법이야. 하나 훔쳐봐서 12배 주는 게 나을까? 2개 주는 게 나을까? 훔쳐보고 도둑놈 입장이라면 2개가 낫겠지.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거야. 이건 좀 가하지. 가하잖아. 일찍, 그죠? 배고픈 사람이 훔쳐먹지, 배 띵띵 배부른 사람이 훔쳐먹진 않을 거 아니야. 약간 좀 오버해줘. 그거 잡으시면 돼, 그렇게. 그래서 제가 겨우 공부할 때 주몽이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면 부여 초등학교 출신이야. 중학교 어디 출신이야? 부여 중학교 출신이야. 고등학교 어디 출신이야? 주몽이? 부여 고등학교 출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이제. 선생님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제도가 유사한 얘기는 출신지가 배우고 들은 얘기 성장 청소년기가 저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그 유사성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왕릉 무덤과 백제 석천동에 있는 그 무덤의 형태가 초기 무덤이 똑같아. 그럼 원조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지가 보고 자란 왕의 무덤을 똑같이 재현시키는 거야. 자기 아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모두 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 백제를 건국한 사람 전부 다 뭐야? 고구려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에요. 부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유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갑니다.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아까 이거 고조선에는 없는 법이에요. 아셨죠? 부여에만 있는 법이에요. 간음죄는 사형에 처한다. 니을번의 별표가 갑니다. 이걸 사료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봅니다. 틀린 거 물어봅니다. 부녀자의 투기는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를 남쪽 산에 버려서 썩게 합니다. 단 시체를 가져가려 하는 친정 식구들이 있다면 소와 말을 바쳐야 됩니다. 우말을 바쳐야 됩니다. 번역, 가부장적 사회, 일부 자처제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농담합니다. 예, 이 결혼 문제는 선생님이 부여란 나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 마누라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아이프 뭐라고 할까요? 좋겠다. 퍽이나 좋겠다. 네, 되게 훈계받습니다. 네, 훈계받습니다. 농담 삼아 했다가 유엘이 낭작이 얻어 터졌습니다. 네. 자, 선생님 어느 나라를 제일 좋아한다? 부여. 왜? 일부 다처제야. 좋잖아.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시선이 되게 좀 그러네. 날카롭네요. 저 선생님 미쳤나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눈초리가. 잊어먹지 마라 하라는 얘기야. 일부 다처제를 내가 선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선생님 미쳤나봐. 일부 다처제 좋아하는데 부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료로 던져서 이 나라를 물어본단 말이야.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이렇게 투기하면 죽여버린다고. 만화를 죽여버린다고. 산에다가 버려버린다고. 네. 도덕적으로 문제 있죠? 이렇게 되면.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풍속 이영고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영고입니다. 우리말로 마지굿. 그 영자가 한영할 영자라고 적어라. 나중에 공부할 때 써먹어요. 한영한다. 웰컴. 고자는 북고자야. 북을 친다는 거야.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주며 12월에 행사를 하였고 가물을 즐겼다. 춤추고 술 먹고 놀았다는 뜻이야. 3박 4일 동안 놀았다는 뜻이야. 제수를 풀어줬다. 자, 봐요. 이 농경사의 모습들이 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제천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즉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들었고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꼭 같이 풍년이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봐. 하나로 다 잡을 수 있어요. 고구려 동맹이에요. 이거 10월이에요. 백제가 있을까요? 백제가 안 보이네요. 신라가 있었을까요?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옥저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옥저가 있나요? 동해 봐볼까요?
동해에 있어요. 무천이라고 있어요. 삼안 봐볼까요? 삼안은 두 번 있네요. 5월하고 10월하고. 5월은 우리가 보통 먼애기 하는 달이죠. 5월에 씨를 뿌리고 보통 10월이나 11월 초에 수확을 하거든요. 이걸 수린날이라 불러요. 이건 10월에 수확을 한다. 이걸 계절제라 불러요. 수린날은 봐. 삼안은 1년을 10달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수린날은 이거야.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선생님 여기 가운데 우려버려 정수리라고 그러지. 사람 중앙이 때 이걸 정수리라고 부른다. 이걸 5월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수린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하나 빠졌죠. 위로 가면 이제 부여가 되겠죠. 부여가 있겠죠. 연고라고 합니다. 이거 12월이에요. 여기 10월이에요. 나머지 다 10월이죠. 10월이잖아. 여기 뭐야? 12월이잖아. 왜일까? 봐봐요. 얘들 을력을 사용해요. 부여 사람들은 을력이야. 부여 사람들은 중국의 은나라 사람들이 만든 달력 을력이라 불러요. 얘네들은 1년을 12개월로 보고 중국에서 만든 이 달력은 1년을 10개월로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은나라는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중국의 나라. 중국의 은나라를 나라로 안 봐요. 흐름상 은나라가 있었다는 것만 보는 거지 동이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영고라는 행위를 했던 부여 사람들은 12월에 이걸 수렵사회의 유풍이라 불러요. 수렵사회의 유풍 또는 유습이라 불러요. 수렵은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자, 부여란 나라는 원래 되게 쭉 중국에서도 하얼빈 쪽이에요. 오늘날에 되게 추운 지역이에요. 겨울철 되면. 그러면 하얀 설원이 덮게 되면 동물들이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고픈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꾸물꾸물 나와야지 먹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얀 설원 위에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해요? 되게 잘 보이지. 하얀 캔버스에 까만 점 하나 찍히는 거니까. 그때 사람들이 화살을 끄집어내서 활시를 당겨서 사냥감을 많이 포획하는 거예요. 널리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12월의 연고예요. 환영합니다. 나오세요. 막 북을 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면 3박 4일 동안 술 처먹고 춤추고 막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노래방 가면 어떻게 마이크 안 넣고 막 3박 4일 동안 떠들고 노는 이유가 이 영혼이 우리에 들어있나 모르겠어요. 예, 얌전하신 분들도 노래방에서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마이크를 안 놓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경쟁하다시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이해 가셨어요? 전체를 내 제천 행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있지. 제천 행사를 왜 할까? 농업사의 유풍이기도 하고 두 번째 또 있어요. 다 다른 의미의 뜻이 있어요. 언제 한번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는 거야. 다 부락부락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스미디어가 발전돼서 어떤 정보가 쑥쑥쑥 전달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술 마음껏 먹고 노래 마음껏 하고 3박 4일 동안 놉시다. 단결이, 정보도 전달해줬던 것들 여러 가지. 그래서 제천 행사는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봐. 잡아야 돼. 백제 신라 업체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기록이 없어. 중국 기록이 봐도 중국 기록이 없는 거. 우린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남들 다 하는데 얘들 안 했겠어? 당연히 했겠지. 특히 뭐야? 백제가 안 할 리가 없지. 같은 놈들인데.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만 있고요. 요 놈들 없어요.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순장풍습이 있습니다. 순장풍습이 있습니다. 부족장이 하나 죽으면 그 밑에 모셨던 사람을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같이 매장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 세상 가가지고 꼭같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잘 모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순장제도는 되게 안 좋죠. 어린 아이들까지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부와 권력을 저 세상에 같이 누려주세요. 이렇게. 순장은 각 나라별로 다 있어요. 순장제도. 특히 부여란 나라는 순장제도가 훨씬 더 두드러진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예. 부족 장들이 죽게 되면 같이 매장하는 풍습이었다. 형사치수제. 요즘 표현으로 보면 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형사치수죠. 의역을 그대로 볼까? 형이 죽었네요. 형수를 치했네요, 내가요. 다르게 말하면 형수에게 장가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21세기 시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부여로 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냐는 뜻이에요. 이것은 농경사회와 목축어가 관련되어 있어요. 자,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는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야.
형수만 가는 게 아니라 조카들도 같이 가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만큼 노동력이 상실된다는 결과가 와요. 그럼 반농 반부 국가인 부유라는 나라에서는 형수를 보내지 않고 나의 부인으로, 나의 조카를 나의 아들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동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치수제 밑에 나와 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을 형수를 맞이하는데 이론의 일부 자체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여와 고구려, 흉노족 같은 유목민 국가에서 존재했다. 흉노족은 북방민족들 얘기하는 거야. 중국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북방민족. 부여와 고구려, 이거 뭐야? 부여와 고구려 특징이 뭐야? 반농 반목 국가에 나타난 현상이야. 반은 목축업하고 반은 농사짓는 국가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형사치수제입니다. 실제로 고구려 왕실에도 등장합니다. 실제로 고구려 왕실 고궁원왕 시기에도 등장합니다. 이건 나중에 사료 공부할 때 또는 뒤에 고궁원왕 공부할 때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고궁원왕이 부자 상속제를 만들어놨는데 자기 부인과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때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숨기고 몰래 왕의 남동생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왕을 만들어요. 이게 형사치수제의 모습이 왕실에서도 보여요. 뿐만 아니라 그 분이 우시성을 할 때도 보통 우시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우시부인의 대담함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면 되게 그 당시 여성들이 되게 대범했다는 거예요. 왕실 여성들은 되게 순종적이고 뭐 그렇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고구려 여성들이 기질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네. 여성의 입장에 보면 되게 부러운 대상이 되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만큼 뛰어난 것인가 정도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제점법, 점복, 점성술. 점성술은 뭐야?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걸 점성술이라고 하고요. 우제점법이라고 나와 있죠. 소를 죽여서 굽으로. 우리 손굽 본다는 얘기 보셨죠? 이게 손굽 본다고 보셨죠? 가끔? 근데 소에 죽여서 굽을 보고 기륭하복을 점친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이 이길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소를 잡아서 이렇게 본다는 뜻이죠. 살아있는 말 봐도 되는데 들어가죠, 그죠? 예. 우제전법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이게 부여 플러스 고구려예요. 재작년 경찰 기출 문제였죠. 부여 플러스 고구려 둘 다 있어요. 우제전법이.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제전법은 고구려만 있다, 아니 부여에만 있다, 고구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교수님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부여와 고구려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여에만 있는 걸로 딱 확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노량진의 모 선생님께서 소송을 대신 걸어줬죠. 자료를 찾아서 원본 자료를 찾아다가 우리 대학에서 배운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갔다가 재판에 청구해서 경찰 2명이 최종 합격하게 됐어요. 다음에 봐서 합격한다는 보장 없어. 들어갈 때 들어가야 돼. 1점 차이로 들어가든 0.5점 차이로 무조건 붙어야 돼. 붙어야지 다음에 뗀다는 보장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딱 한 해 딱 끝내는 게 제일 좋아. 천천히 해서 내후년에 저는 하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딱 할 때 그냥 해버리세요. 백의갑니다. 백의라면 하얀 옷이죠. 흰 옷이죠. 백의를 입는 풍습과 그 소매가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지배층은 그 문으로 치장하고 식사할 때 제사용 그릇인 조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귀족들의 모습이죠. 백의만 여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백의민족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을력, 아까 설명드렸죠. 은나라의 달력입니다. 자, 1년을 몇 달로 갔다고요? 12개월을 갔다.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었다? 영고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다. 영고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다. 부여에는. 그래서 제가 이거 헷갈릴까 하는 암기사항 하나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이 하는 암기사항입니다. 영고가 어딘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순장제도가 어딘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부여라는 나라에는 부순이가 삽니다. 네. 순장제도 가만히 있어.
잘못 얘기했어. 잠깐만요. 쏘리.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부영 아파트에는 부순이가 산다. 이렇게. 순간 착각했습니다. 부에는 연구가 있고 부에는 순정제도가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 부영 아파트 동네 다 있어. 도시별로 다 있어요. 예. 부영 아파트에는 선생님의 애인, 여러분의 애인 부순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영자는 연고고요. 순장제도가 있더라. 각 나라로 순장제도 다 있지만 특히 부여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순장제도 연고 나오면 일단 부여라고 생각하세요. 부영 아파트에는 부순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애인 부순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죠. 장례, 왕이 죽으면 옷값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사망 후에 시신을 오래 뒀다가 묻는 풍수에서 여름에 얼음이 죽었습니다. 얼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도 얼음을 쓰죠. 신라시대도 얼음을 쓰고 고려시대도 얼음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을 되게 날짜가 길어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시신이 빨리 부패하죠. 겨울보다는. 그래서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얼음을 미리서 겨울에 예를 들어 한강에 얼음을 잘라가지고 지하 깊은 데다가 보통 석빙고라고 불러요. 지하 깊은 곳에다가 좀 더 저온 창고에다 보관해서 장례가 발생됐을 때 그걸 내다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백제도 보이고 무령왕릉이 보이고 각 나라별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부에서도 얼음을 사용했다. 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겠다. 중국과의 관계, 혼인 동맹을 맺기도 하고 이 나라 장성 강국음의 친일을 받아 부에는 이해 군량을 제공해줘 동맹관계를 맺었다. 강국음 미조라는 국어입니다. 강국음, 이건 나중에 고고려 할 때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해져서요. 부의 멸망, 선비족 모용왕의 춘향을 받아 현황 및 5만여 명의 부여인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용씨가 세명하자 고구려 보호하에 의존한 왕족이 고구려 문장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밑에 적습니다. 고구려 최대 영토 확보했다고. 강기수장도 아니고 장수왕도 아니고 문장 때가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여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옥저부터 할게요. 제가 기억을 못 할 수 있으면 다음 시간에 옥저부터 하시면 됩니다.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